비겁과의 동업협업, 비겁과의 동업협업에 대한 사주 형태를 좀 보도록 하죠. 이제 사주 상담하러 이제 많이 다니시다 보면 이런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으신 분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동업 불가.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으면 동업 불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동업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동업, 협업, 공동 미션 들어있는 사주입니다. 사주에 친절하게 너 동업하면 망한다 라고 안 써 있습니다. 사주에는 뭐라고 써진 거냐 하면은 너 반드시 이거 동업, 협업으로 함께 성공해야 된다라고 써놨는데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못하거나 시행착오 과정에서 쟁제분탈들이 나는 겁니다.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다라는 뜻은 협업 미션입니다. 동업, 협업 미션입니다. 네 혼자 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라는 미션이 이번 삶의 체험 현장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저는 삶의 체험 현장이라고 보통은 영혼의 삶의 체험 현장, 대략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근데 내 계획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 혼자 말고 같이 요즘 이근대위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던데 이근대위 사주가 모조리 비겁다자죠. 너 혼자? 아니 여러 비겁들과 함께. 너 혼자 성장해야 돼? 아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근대위 사주가 비겁들 우르르 몰려있는데 월간에 상관 하나 딱 띄워놨단 말이죠. 그러면 혼자 해? 혼자 하면은 아웃. 여럿이 함께.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사주는 여러 비겁과의 팀플레이를 경험하는 삶의 체험 현장을 짜가지고 왔다. 그러더니 군대 체질을 하니까 잘 되더라. 뭐 그런 모습들이죠. 만약에 비경겁제 하나도 없이 혼자서 식상을 하고 만약에 비경겁제 하나도 없이 식상 여러 개야. 혼자서 이거 해보고 혼자서 저거 해보고 혼자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런데 여러 비겁들이 공동의 미션이라고 하는 비경겁제들이 하나의 식상을 보고 있으면 여럿이 함께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이번 생의 삶의 체험 현장에 비경겁제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해보라라는 뜻이죠. 직업이 도둑이야. 근데 비경겁제가 많어. 혼자 도둑질해야 돼? 같이 도둑질해야 돼? 같이 도둑질. 작은 거 털어야 돼? 큰 거 털어야 돼? 여럿이 뭉쳐서 큰 거 털어야 돼. 물론 시행착오 한 번씩 할 때마다 깜빵에 몇 년씩 가 있겠죠. 깜빵 몇 번 갔다 오면 나중에 큰 거 털 수 있겠네. 그것도 일종의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공동 미션이라고 써놨는데 단독으로 수행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늘에 강제징수가 들어옵니다. 나 혼자 일했는데요? 내가 다 가질 건데요? 나 혼자 일했는데 시끄러워. 너는 5명이서 분배하기로 돼 있는 거야. 네가 혼자 일했던 5명이 공동일에 일했던 5분의 1 등급, 5분의 1 등분. 자, 이런 형태로 하늘의 강제징수 나옵니다. 뭐 투자 사기,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아 이런 형태. 그러니까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들이나 비경과의 동업, 협업 플레이가 명시가 돼 있는 사주들은 그러한 플레이의 미션을 지켜라. 그럼 하늘이 돕는다. 어기면 하늘의 강제징수 들어온다. 즉 사주의 비경겁제는 동업협업의 인자이지 동업협업을 해서는 안 되는 인자가 아니에요. 사주에 비경겁제 많은 사주 보고 동업협업하지 마시오. 동업불가라는 말은 수험생한테 시험 보지 마시오. 군인한테 전쟁터 나가지 마시오. 소방관한테 불나면 도망가시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방관은 불나면 달려가야지. 응급처치요원한테 전화기 받지 마시오. 뭐 이런 소리와 같은 거죠. 오늘 사주를 여러 개의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대략적으로 한 8개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이거 외에도 수많은 비경겁제와의 동업협업 플레이가 있고요. 이 비경겁제와의 동업협업 플레이가 메인 미션으로 붙어있는 사주들, 메인 미션 반드시 해야 돼. 메인 미션으로 붙어있는 사주가 있는가 하면은 일시주에 붙어가지고 서브 미션이나 말년 미션으로 붙어있는 경우들 또는 원국에는 안 붙어있지만 대운에서 들어온 시절 미션으로 들어오는 경우들
그러면은 월주와 관련돼 있는 미션이면 메인 미션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시주와 관련돼 있으면은 서브 미션 내지는 말년 미션으로 볼 수 있고, 대운에서 들어오는 강한 비견겁제와의 동업협업은 시절 미션, 대운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비겁과의 인연성과 비겁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요사주를 좀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풀 요사주를 보겠습니다. 저는 사주를 구조로 푸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신살 계열보다는 구조로 풀면은 사주의 중심 뼈대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신살이나 다양한 기능들 가지고 이제 살을 붙이는 모습인 거겠죠. 이 사주의 한번 기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주에서 비겁이 간여지동으로 서 있게 되면은 잘난 비겁, 자기 발로 우뚝 서 있는 비겁, 나 없어도 혼자 번떡 서 있는 비겁, 뭐 이런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이 사주에서는 갑인하고 갑오가 월주와 일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월주에 비겁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메인 미션입니다. 내 앞에 비견겁제가 있는데, 그러면 사주를 연월일시로 딱 2등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사회궁에 있는 요 갑인이 가지고 있는 거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인자인가를 보고, 뭐 어떻게 협업 플레이, 어떻게 동업 플레이를 하라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궁에 있는 갑인은 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인성의 출처는 재성이고, 뭔가 현실성 있는 생각,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 뭐 재물에서 투출된 소스, 뭐 이런 거와 같은 느낌이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식상생재네요. 내가 가진 것은 식상생재. 그러면 청갑만 우선 보죠. 내 앞에 있는 비견이 가진 것은 인성, 내가 가진 것은 재성. 그러면 비견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나는 재물화하시오라고 해석하면 될, 그것도 가능하죠? 너는 아이디어 가졌니? 내가 팔아줄게.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자, 게다가 내가 가진 재성은 식상의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화사화, 이렇게도 지지고 볶고 저렇게도 지지고 볶을 수 있어. 나는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자, 오화도 쓸 수 있고 사화도 쓸 수 있으면서 디토로 결집시킬 수 있어. 이 사주에서 만약에 연주 개축이 없다면, 이 사주에서 연주 개축이 없고 요렇게만 구성을 하고 있다면, 뭔가 강인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과 그 일을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나와 그 방법의 과정을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나,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만약에 이거 없으면 노가다 열심히 하는 큰형님 따라서 나도 열심히 노가다 하여서 돈은 내가 관리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내는 일거리는 내가 따가지고 힘 잘 쓰는 갑인 보고 형님 와서 같이 좀 일합시다. 회계장부는 내가 관리할게.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시장은 내가 관리할게 같은 거. 이게 있으면 노가다가 좀 세련돼 보여집니다. 이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인성 아이디어 사업이 되죠. 그러면 이 사주는 구조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회에 잘난 사람의 돈 되는 아이디어를 내가 수용하여, 인성은 수용이죠. 이 인성은 내 앞에 있는 얘가 먼저 수용했고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수용을 하게 되겠죠. 그럼 내 앞에 있는 비견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식상생재 하시오. 제조, 생산, 판매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한테 사주를 보러 오셨는데 이분께서 이게 이제 유기농 건강 밀과자라고 하는 건데, 이 여성분들 다이어트에도 많이 드시고요.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건강한 과자를 먹이고 싶은 분들도 저한테 한 박스를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이게 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도 다이어트 하잖아요. 이제 밤에 먹고 싶은 욕구를 맨날 참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에 이걸로 이 과자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막 중독성도 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과자가.
이게 밀 과자인데, 자, 이 과자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간접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제 손님이에요. 네. 자, 그럼 이사주의 아이디어 가진 갑인이 있어야겠네요. 이 사람 만나야겠네. 사회에 아이디어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사업화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 사람은 이 아이디어를 바닥에 축토에 깔고 앉았으니까 어디 축토라는 축축한 눈에 띄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곳에서 가지고 온 아이디어겠죠?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시골 제과점, 아무도 찾지 않는 제과점에서 놀랍고 쇼킹한 과자를 발견하였다. 바로 이거. 그래서 그 과자를 만든 사람을 찾아갔더니 무슨 과자를 제조 연구하는 박사였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을 만나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번화한 곳에서, 밝고 화려한 곳에서 팔아봅시다. 이게 일명 축축한 곳에 돈 되는 아이디어 갖고 들어와서 밝고 화려한 곳에서 돈 버는 사주. 그러면 이런 분이 돈을 벌려면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혹시 축축한 곳에 숨어 있는 돈 되는 아이디어가 있는가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동업 협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 과자의 발명가이신 이분 사주를 저한테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또 갑인일주이기 때문에 또 제가 갑인일주 전문가입니다. 제가 갑인일주 전문가야. 난 그냥 탁 갑인일주 탁 보면 나와. 그냥 이건 답이 나와. 갑인일주는. 이 사주를 탁 들이미는 순간 너무 재밌죠? 이 사주 보세요. 이 둘이 동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 사주의 갑인이 누구야? 이 사주의 갑인이 이 사람이잖아. 네, 저는 가끔 이런 사주를 볼 때는 그 수호신이 뺑기를 안 치고 수호신이 너무 정직하게 일한다. 너무 티나게 일한다. 수호신이. 이거 다 뽀록나지 않느냐. 자, 이분의 갑인, 아이디어 가진 갑인은 바로 이분입니다. 자, 이분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시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을목과 함께 일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은 직접 제조 생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직접 제조 생산을 하시면 안 되냐면은, 자, 이분은 연구를 주로 하셔야 되고, 판매는 여기서 해야 됩니다. 판매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주는 시주에 동업자가 붙어 있습니다. 나를 장생시켜주는 겁재가 나타났습니다. 자, 겁재가 나를 장생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해인합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고요. 이분은 판매는 대문 밖의 시장에 가서 내 아이디어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아이디어를 재성화시켜주는 분이죠. 이 평관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래서 이 사주는 형태로 보자면은 살짝 뭐 도사, 선생님,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썩 물건을 판매하실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정화가 뭐 여기서 올라온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올라온 느낌이, 술토에서 올라온 느낌이 더 강하니까. 근데 이렇게 편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성하고 맞닿아 있으면은 이게 일명 재극인이죠. 아이디어와 상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요 사주에서 위치가 만약에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수가 있고 여기에 술토가 있으면 대문 밖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화하는 사람. 이 사주는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대문 밖으로 내보내면 사업이 되는 사람. 그럼 이 사주는 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대문 밖의 시장에다가 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형태. 나는 연구를 할게. 니들이 팔어. 이런 형태는 자기 집에서 연구하여 백화점에서 물건 팔기, 제조 생산도 가급적 딴 데 가서 제조 생산해. 요 술토 안에 화창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술토 안에서 제조 생산 판매 다 가능. 자, 그런데 요게 편관이니까 요 편관은 내가 다루기가 힘든 관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주 당사자는 시골 제과점에 물건을 팔 수는 있어도 서울 백화점에 물건을 팔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 경금을 잡아야 되니까. 경금을 누가 잡냐?
겁재가 을경합으로 다리를 놔준다. 나를 도와주는. 그럼 이런 형태는 내가 못하는 경금 다루는 일은 내 뒤에 있는 겁재가. 그 다음에 함께 상관을 생해서 평관을 제살하여 평관을 다루는 일은 겁재와 함께. 그래서 이 사주는 필히 동업, 협업 형태. 나는 연구를 할 테니 니들은 팔아라.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사주 보세요. 인성이 내 옆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다른 비겁 옆에 붙어 있잖아요. 이러면 다른 비겁, 너는 연구해라. 나는 제조, 생산, 판매할게. 그럼 이 사주는 그러한 형태를 쓰면 매우 유리한 사주다. 그렇죠? 이런 형태의 사주는 갑인하고 같이. 참고로 천간의 갑목은 계수를 보게 되면요, 갑목이 계수를 원국에 두고 있으면은 지속적인 인성을 받아들여서 성장 발전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계속 성장 발전하는. 그러니까 천간에 인성 딱 보고 있으면 천간이든 지지든 이 인성하고 딱 맞닿아 있으면 자기 발전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선생님처럼 인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하루도 쉬지 말고 계속 자기 개발과 발전을 하지 않으면 도식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이렇게 걸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이 사주는 뭐 수기운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이면 지속적으로 평생 자기 개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다행인 게 요 앞에 비건이 있으니까 내가가 아니고 얘가. 그럼 내 앞에 계속 공부, 연구, 발전하면서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너는 연구를 담당하고 나는 말려줄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지가 이렇게 일주가 몸뚱이에 식신상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저는 이거를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자, 이게 이제 리역가라고 해요. 리역가. 리역가인데 리역가의 앞에 사람이 리역가를 끌고 가. 앞에서 리역가 핸들을 잡고 가는 사람은 리역가의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덕에서 못 올라가요. 언덕에서. 그러면 이 리역가가 달려가려면은 방향 제시는 앞에 리역가 핸들을 잡은 사람이 하지만 누군가 뒤에서 리역가 밀어줘야 돼. 누군가 뒤에서 리역가 밀어줘야 돼. 뒤에서 리역커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경사길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리역가 잡았어. 이제부터 리역가 끌고 가자 하는데 뒤에서 누가 안 밀어주면 좀 밀어줘 하는 상황. 누군가 뒤에서 밀어줘야죠. 얘가 밀어줘야죠. 갑이는 리역가 밀어주는 사람. 갑오는 리역가 핸들 잡은 사람. 만약에 이 사주에서 갑인이 없으면 갑목은 4, 5 식상 위에 그냥 올라탄 사람. 4, 5의 식상. 이거 내가 하다가 그냥 어떻게 가는 거야. 이런 경우는 내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뭐 합시다 그러면 사회에 있는 아이디어 가진 사람, 인성 가진 사람, 축인 암합해가지고 인성의 재물을 가진 사람이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어야 한다. 이런 형태로 가져야죠. 뭐 이런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현실에서 발현될 수도 있죠. 가령 이 사주가 무슨 뭐 공대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공대 교수. 이분은 공대 교수. 나는 공대 학생. 제가 뭐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제가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저 좀 밀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알았다 하고 밀어주는 형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알고리즘을 가진 사주들은 이런 아이디어와 인성, 공부, 정보, 자격을 가진 사람과 협동, 연합하여 함께 일을 하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꽝이다. 왜? 이거는 동업협업이 메인 메뉴이기 때문에 그렇다. 메인 미션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여야 되는 사주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를 뭐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냐면은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이 재산이다. 비겁과의 동업협업을 체험하는 사주다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사주를 보고 동업 불가 이러면 정말 돌팔이다.
그렇게 상담을 해주면 안 된다, 곤란하다입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사주가 보통 초창기에 동업협업을 하게 되면 몇 번씩 자빠지고 망가지고 돈이 분탈되기도 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두 번 돈 빌려줬다 못 받고 뭐 상대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간 것 같고 뭔가 내가 손해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이 사주는 궁극적으로 동업협업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사주에서 좀 관성이 좀 약하잖아요. 관성이 좀 약하죠? 원국에서는. 관성이 약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무관일 경우에는 이제 계량법이 자기 방식, 계량법이 표준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자고 관성이 사회궁에 관이 있으면 사회적 규칙을 따르고 관성이 일시궁에 있으면 내 규칙을 따라. 근데 사회궁에도 없고 일시궁에도 없으면 규칙이 고무줄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그래서 무관성인 경우에는 정말 관성이 잘 서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관성이 완전히 자기식대로의 고무줄 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천차만별이야. 이게 영성 의식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칫 동업 협업을 할 때 내가 손해 본 것 같아. 뭐 이런 경우들이 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운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죠. 관대운이죠. 지지에서 관대운을 가지고 있으니 이분은 뭐 거의 40년 동안 지금 그 대운에서 관대운을 만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지금은 정관이 장생시키고 있는 정제를 만나는 대운이기 때문에 이때는 안정적인 그 형태를 띌 수 있다. 특히 천간에 기토가 떴다라는 얘기는 이 기토의 출처가 어디냐면 여기란 뜻이에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죠.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한테서도 돈의 출처가 나오고 나의 식신상관 노력에서도 돈의 출처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공정분배하여 관대운에 조직을 만들어 조직 기반 위에 돈을 벌다, 재물활동을 하다. 뭐 이대운까지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무신대운까지. 그러면 무신대운까지면은 60대 후반까지는 뭐 무난하게 하실 수 있고 정미대운까지도 이분은 재운이 살아 있으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간목일주가 이게 말년에 이렇게 대운이 지금 이분이 68세서부터 이제 77세까지가 정미대운 중인데 이때는 이제 무리하시면 조금 곤란하십니다. 이게 임묘지재성이기 때문에 이게 임묘지재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의 능력 한계선에서 만난 재물시장 같은 거예요. 내 능력 한계선. 내가 사막을 횡단하여 오아시스의 보석을 찾으려 갔는데 내가 정말 10걸음만 더 걸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 곳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임묘지에서 만난 재성은 그곳에 안주를 해버립니다. 무덤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냥 땅 터잡는다. 쥐죽은 듯이. 이런 느낌이 보통 묘지와 같은 모습인데요. 이 미대운까지는 재물 기운이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주가 만약에 지지의 화 에너지나 축 에너지가 없었으면은 보통 이렇게 지지 평관 들어올 때 이게 위험한 돈에 손댄다라는 자, 이게 정관 정제는 안정된 돈, 안정된 조직을 만든다라는 뜻인데 이게 편관 편재운이라는 거는 보통 규모를 키우고 간이 배박해 나오고 공격적 시도를 하고 뭐 위험한 리스크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편관 편재운은 다소 좀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이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인신충을 당하죠. 하지만 인신충을 당하면은 곧장 여기 있는 화에너지가 화급금을 하러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하지만 어쨌건 무신대운으로 가게 되면은 이 갑인의 에너지는 이제 점차 동업자의 기운은 점차 난 이제 은퇴할게, 난 이제 그만할게 하면서 이제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미대운으로 가게 되면은 완전 인묘를 해버리죠. 충미충이니까 이 두 글자는 이제 수명을 다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사오미 방합국을 만들면서 재성을 벌어들이는 건데 다만 이 너무 70 이후에 식상이 강하면 이때는 좀 얌전히 움직이셔야 되는 과로를 하시면 안 되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사주는 동업협업을 경험하시오. 혼자 미션이 아니라 아이디어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의 아이디어를 재물활동으로 펼치시오라고 하는 경험을 이번 생에 해보겠다라고 영혼이 일정표를 짜가지고 왔다. 계획표를 짜가지고 왔다.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계획표에 충실하게 따르면 운이 도와주고 안 따르면 되는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한 분 더 보도록 하죠.
자, 이분 지금 이제 나이가 50 중반 정도가 이제 돼 가시는 여자분이신데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주에 이런 모습이 있네요. 자, 이분 사연이 좀 많으신 분인데 이제 다른 사연은 다 빼버리고 동업협업적인 얘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연이 좀 많아 보이죠? 뭐 사연이 좀 많으신 분인데 자, 오늘의 논점은 비형겁자와의 동업협업운이니까. 자, 이분은 시주에 을해가 붙어 있고요. 을해가 나를 장생시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대문 밖에 시장이 있죠. 그렇죠? 대문 밖에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죠. 미신 우합으로도 좀 연결이 돼 있고 해미 합으로 된 아이디어와 대문 밖에 먼 곳의 시장. 보통 이런 경우는 이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면은요. 이거 대문 밖에 먼 곳에 밝고 화려한 곳이잖아요. 정미라고 하는. 나는 좀 추측하고 어둡고 좀 힘들고 막 평관에 고생 좀 하는 곳 이런 곳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내관을 올릴 경우에 자칫 상관경관 당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자기 브랜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문 밖에 정제가 있으니까 대문 밖에 시장에다가 물건을 판매하는 형식이면 좋은데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이분 아이디어가. 이분이 미나리와 관련된 건강 액을 이제 뭐 녹즙 같은 건가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건강 관련된 식품을 고사리와 관련된 건강 식품을 만드셨는데 아무개 대학교의 교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분이 누구야? 교수야, 교수. 아무개 대학의 무아무개 박사님께서 고사리에 무슨 엑기스를 해서 아주 건강에 좋고 면역성을 길러줘서 그 요즘같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면역성을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방송에도 한번 탔다고 하네요. 이분이 아무개 대학교의 교수님이자 박사님이세요. 그래서